리노공업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반도체 발전소의 맥소장입니다. 자, 리노공업 주가는 오늘 0.8%대 마이너스로 살짝 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위로는 좀 가고 싶은데 이미 많이 오른 반도체는 좀 쉬었고, 그리고 그동안 못 간 코스닥 위주의 소외 섹터들로 돈이 도는 그런 순환매 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오전장에는 좀 저조했는데요. 그래도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장 들면서 가파르게 올라주면서 4170선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 상승 흐름에는 역시나 외국인 수급이 끌어올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오른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더 고점 랠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절실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외국인 수급 없이는 코스피가 올라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가 코스피가 가는 장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의 경우는 월봉 보시게 되면 앞전 2024년 고점 라인대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라인대를 지지력을 받고 이제 올라가느냐의 국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코스피 위주의 대형주 장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거나 주춤하는 사이, 지금 같은 사이죠. 그럴 때에 코스닥이 이제 키 맞추기를 하러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구성을 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지금부터의 상승은 물론 대형주 위주의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그동안 많이 못 갔고, 그리고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코스닥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새롭게 무언가 포트를 만드시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내년 초까지 보셨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장을 한마디로 보자면 지수는 외국인 덕에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추세 같은 경우는 살아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정이 나오고 있죠. 지금 갭상승 좀 올려준 다음에 3일째 횡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 피로감으로 숨고르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총 1위 종목이 전부 쉬어가니까 이제 중소형주 순환매가 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리노공업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구간의 고점에서 더 못 가는 흐름이긴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안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리노공업도요, 요 구간대 지지력을 보여주고 횡보를 했던 구간대를 벗어나가지고 지금 올라온 구간까지 거의 한 20% 정도는 올라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8월 달부터 해가지고 11월 달 흐름, 다른 여타 종목들이 뭐 50%, 100% 많이 간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 특히나 이런 테스트 부품 쪽으로의 수요가 아직 크게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전공정 장비 위주, 그리고 기판 관련주, 그리고 삼성, SK 이런 종목들이 다 가게 됐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전공정 흐름을 지나서 후공정 단계로 가게 되고, 워낙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 HBM의 단계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요구되는 난이도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노공업이 하고 있는 고정밀 가공의 테스트 소켓과 핀이 앞으로 수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테스트 부품 쪽이 아직 수요를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지만 빠지지도 않는 이유가 이런 업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추가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AI와 반도체 업황의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 리노공업이 실적이 늘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면 된다. 주가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자고 가자고 굳이 안 그래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국면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AI, 반도체, 뭐 데이터 센터 이쪽에 글로벌 산업의 흐름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고요. 리노공업의 주가 방향성을 다시 가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MD 소식인데요. AMD가 첫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데이터 센터용 칩 매출을 5년 안에 연평균 60% 성장률로 1000억 달러까지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 성장률을 연 60%로 잡고 있다. 뭐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보통 연에 20%만 커져도 5년이면 100% 수준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60% 수준이다? 이거는 정말 데이터 센터 판이 엄청나게 커질 걸로 잡고 있는 거고요. 2026년에 나올 차세대 칩에 HBM4를 채택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후에 2027년에는 더 고성능의 칩도 연속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HBM4E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7세대까지.
자, 그렇게 해서 나올 AMD 칩 이름이 MI400과 MI500인데요. 요것처럼 HBM4를 쓰는 초대고역폭 AI GPU가 많이 깔리려면요. 양산 전후로 패키지, 보드, 모듈 테스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런 고성능 GPU 칩은요, 크기도 클 뿐더러 입출력 핀수도 많고요. 동작 속도라든지 발열도 높아요. 그래서 테스트 소켓과 포고핀의 정밀도와 내구성 요구치가 훨씬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AMD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키우겠다는 건요. 엔비디아 쪽뿐만 아니라 AMD양 테스트도 중장기로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AI GPU가 다변화된다는 거고요. AMD 쪽도 HBM4를 쓴다는 거기 때문에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리노공업의 미세 피치 그리고 고주파 테스트 솔루션의 구조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SK하이닉스, 삼성, 샌디스크가 HBF에 베팅한다. 그래서 메모리 업계의 새로운 격전지가 될 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HBM 시대가 끝나면 이제 HBF 이 시대가 온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HBM의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HBM 만든 사람이죠. 그게 누구냐면은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거든요. 이 김정호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AI 시대에는 GPU보다 메모리가 더 중요해지고 HBM 시대가 끝나면 HBF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HBF라는 거는요. HBM처럼 TSV 그러니까 여러 층을 수직 적층해가지고 구멍을 뚫는 뭐 이런 HBM 구조랑은 비슷하지만 D램 대신에 낸드 플래시를 쌓는 겁니다. 이걸 쌓게 되면은 기존 뭐 SSD 이런 것들보다도 용량이 훨씬 크고 가격도 좀 싸게 납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샌디스크가 지금 HBF 표준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2026년 하반기에는 샘플을 내고 27년에는 AI 추론 시스템 탑재를 할 거다라는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자체 HBF 컨셉 설계를 시작을 했다라고 전해졌거든요. HBM에 이어서 HBF까지 TSV 기반으로 초고집적 스택 구조가 늘어나게 되면요. 패키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테스트 난이도도 핀 수라든지 피치라든지 또 신호 무결성, 열 특성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또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특히 HBF는 적층을 해서 용량을 굉장히 놀릴 수는 있는데 저렴한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AI 클러스터 전체에 대규모로 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반도체 GPU 칩 HBM도 이제 깔리게 되고 그럼 HBF도 깔리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이제 점점 고성능으로 갈수록 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테스트 소켓과 핀의 요구치와 수요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식은요, 테스트 부품 시장이 메모리 쪽에서 한 번 더 커지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노공업은 HBM용 미세피치 테스트 능력을 이미 갖춘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F용 커넥터와 소켓까지 자연스럽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GPU와 메모리 중심의 AI 아키텍처로 가면 갈수록 리노의 테스트 기술의 희소성은 글로벌에서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세 번째 이슈는요. 7세대 HBM, HBM4E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2027년 HBM 수요의 40%를 차지할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고지 선점을 위해 경쟁을 할 거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HBM4E의 개발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거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E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개발 완료 목표로 속도전에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7년 HBM 전체 수요 중에서 약 40%를 7세대 HBM4E가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개발된 HBM4E는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루빈, 이 루빈 플랫폼을 비롯해서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엔비디아 말고도 여러 업체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업체들마다의 맞춤형 HBM 시장도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 HBM4E라고 하면은 이제 HBM4도 제대로 안 났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HBM3E가 주력이고요. 이제 HBM4는 2026년을 장악을 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HBM3E에서 HBM4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성능만 해도 40에서 50%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내후년까지는 이제 HBM4가 장악을 하고 꽤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또 이제 HBM4E가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만큼 빠르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HBM4만 해도요, 난이도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테스트 공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4이면은 당연히 TSV도 더 촘촘해진다는 거고, 입출력 속도도 더 빨라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메모리 2강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첨단 HBM 라인을 또 증설을 하게 될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패키징이나 테스트 투자가 또 필연적으로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미세피치의 고난도 테스트 소켓과 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사실상 손에 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4E의 수요가 확대가 되면은 리노공업의 메모리와 AI용 소켓 포트폴리오 가치가 재평가가 되는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데이터 센터 칩 매출이 는다. AI 데이터 센터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HBF까지 저장 장치까지도 고집적으로 간다. 그리고 세 번째로 HBM4E가 또 등장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리노 공업이 가진 고내구 포고핀 테스트 소켓 기술의 프리미엄이 커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좋은 내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깔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 리노공업에는 굉장히 호재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반도체 전공정이라든지 기판 관련주들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시장의 수급이 더 이상 거기 머물지 않고 이제 다음 순서인 반도체 부품 소재 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업황의 분위기를 봤을 때 저는 상방으로 갈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그리고 3차 파동까지 이어지는 강세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리노공업의 순서는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와 함께 이 AI 반도체 산업 흐름들을 체크하시면서 잘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뜨기 전에는 대부분 눈치를 못 챕니다. 그죠?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다. 이건 주식의 불변의 진리니까요. 이 부분을 꼭 새기시고요. 리노공업을 통해서 계좌 수익 극대화를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으면요.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 흐름과 리노공업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